네.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예. 인터뷰를 했는데 퇴임하고 나서 4일 뒤에요. 예. 3일 뒤인데 네. 관련된 내용이 좀 있죠. 예, LH에 맞습니다. 관해서. 그 곧바로 인터뷰했다는 것도 참 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뭐 더 이제 신기한 게 이제 내용으로 평가받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관련 내용이 아니라 그 민생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결국 망국의 범죄라면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사건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또 인터뷰에서 현 정부를 향해서 부패 프레임 씌우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된다면서 이러면 정말 부패 완판이 되는데 그걸 막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패 완판은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듯이 부패가 완전 판친다. 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도 언급을 또 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의식해서 조사 수사를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뭐 정치적 발언 관련해서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할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그만두자마자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서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 기자 이야기한 거는 이제 윤 전 총장이 조선일보랑 전화를 통해서 이제 발언한 내용을 전했는데 또 중앙일보랑도 또 전화 인터뷰에서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어떤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완전히 그 장외에서의 정치 행보 본격화한 거 아니냐 아니면 더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편인 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친분이 있는 기자거나 취재하는 기자들이 전화했을 때 현안에 대해서 응답하는 코멘트하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게다가 그 주제가 더더군다나 부패 문제입니다. 부패는 그 윤석열 총장을 여기에 있게 한, 이 자리에 있게 한 바로 그 이미지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2명을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감옥으로 보냈고 현 정권 수사를 하다가 핍박을 받는 이미지가 바로 오늘의 윤석열 총장을 있게 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LH 의혹 사건의 경우에 윤 총장이 그 본인이 2005년 그 제2기 신도시 수사 경험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에 대해서는 네. 지탄받을 행위가 틀림없기 때문에 그 언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그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처음으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발표했을 때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총리실이 중심이 되고 국토부가 조사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미 현 정권에서 재보선 전에 별다른 조사를 안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이 굉장히 제기가 됐고 현재는 이럴 바에는 뭐 감사원도 나서고 검찰도 나서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진 거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윤 총장이 얘기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빈도가 얘기하는 빈도가 계속될 것인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김평롱원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총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현 정부하고 싸웠던 여러 가지 이미지와 중첩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LH 직원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문제하고 또 관련이 돼 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적극적인 어떤 그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자가 전화를 해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분이 있는 기자한테 몇 마디 한 것인데 그게 지금 사실 인터뷰처럼 보도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자기의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근데 전면적으로 지금 재보선 국면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윤석열의 모습을 보기는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양쪽의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을 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좀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LH라는 가장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눈여겨보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분명히 할 타이밍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주요한 이슈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장외 정치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좀 판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주목되는 것이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고 기자 오늘 여기에서 네. 법무부에서는 그 차기 검찰총장 뭐 후보 추천 관련된 보고도 있나요? 예,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2시부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 보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윤 전 총장이 그 사표를 내고 대통령 수리한 뒤에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만나는 자리인데요. 네. 당연히 검찰개혁 상황과 또 차기 검찰총장 인선 등 이런 것들이 논의될 것으로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대검찰청에서는요.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조남관 차장검사의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이 논의되고 또 여권이 추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대검찰청은 지난 3일까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사들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고검장 회의 이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잠시 이제 그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속보성 내용을 잠시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 텐데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 저는 조금 전에 이걸 장애 정치 행보라는 표현,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진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고정희 의원님, 이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실제 정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에 대한 걸 한번 잠시 뒤에 얘기해 볼 텐데 그 앞서서 이른바 철석연대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철석연대 얘기도 나오고 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안 갈 경우 철석연대라는 건데 철석연대가 안철수, 윤석열을 합쳐서 철석이라는 표현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쪽의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일단 윤 총장으로서는 그 4월 7일 보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장외 행보를 하진 않지만 야권 후보가 단일화된다면 거두는 정도의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강연이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표명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결과여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윤 총장에겐 그 공간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얘기인데 그 보선이 끝난 후에 아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정치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 여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 얘기는 뭐 재보선에서 여야의 승패에 따라서 혹은 또 특히 야당은 지금 후보가 지금 뭐 2명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중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제입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야권에 대권 주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결국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틀림없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보궐선거 승리 여부하고 상관없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당장은 이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별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띄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등에 올라타고 싶은 욕심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는 상황이고 또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때 이른바 윤석열도 우리랑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하고 선을 긋는 선거를 만들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보수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활용해서 이번 선거를 좀 이기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큰 선거가 될 것이다. 근데 다만 윤석열 총장이 이 보궐선거 국면에 뛰어들게 되면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이후에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